인생에서 무언가 이뤄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기법의 달인이었습니다.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. 인생에 이 기법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분명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, 그건 바로 협상입니다. 무언가를 팔고 싶으신가요? 무언가를 얻고 싶으신가요?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신가요?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무조건 읽고 흡수해야 할 책, 김주아의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를 적극 추천합니다. 이 책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와 더불어 사업의 포인트를 잡는 방법까지 신뢰가 담긴 협상에 관한 책이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지금부터 책 속의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오래전 팁과 급여를 합쳐 월 500만 원을 넘게 벌었던 한 대학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. 고급진 일식집도 아니고 팁 문화도 없었던 횟집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 중 오직 그녀만이 갖고 있던 기록. 그녀가 남달리 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손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가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. 손님들이 메뉴판을 볼 때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가격이 점점 비싸지니 다시 가격이 저렴한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가격이 제일 높은 것부터 나열된 메뉴판으로 바꿔버립니다. 비싼 것부터 보게 된 손님들은 오히려 너무 싼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일 잘 팔리던 가장 저렴한 메뉴의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 거죠. 그 아르바이트생이 바로 이 책의 저자 김주아였습니다. 이런 그녀가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. 그리고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라입니다.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이 되도록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입니다. 사람들은 특화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.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좋은 것보다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요즘입니다. 예를 들어 만약 일명 꽃뱀에게 피해를 봤다면 상속, 폭행, 사기, 이혼 등 모든 법률 사건을 처리해주는 만능 변호사에게 맡길까요? 아니면 꽃뱀 잡는 땅꾼 변호사라는 전문가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맡길까요? 그녀가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범위를 좁힐수록 힘은 집중된다.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고 싶다면 하나만 파세요. 그리고 나만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, 정의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.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습니다.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가정에 남자 어른이 없다는 건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죠. 그래서 오래전 그 악순환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. 될 수 있다면 내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말입니다. 2살 무렵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아버지의 날을 맞아 시카고의 한 흑인 교회에서 한 연설입니다. 오바마의 자서전에도 드러나 있듯 오바마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동기는 아버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실제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 중 25%가 과거에 심리적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데요. 그녀가 말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자세이다. 꿈의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100% 행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.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를 되새겨보며 긍정적인 이유로 재조명하는 것이 세상과의 진정한 협상입니다.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. 한 대통령 후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수백만 장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다음날 전국에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런데 선거 포스터에 사용한 사진 하나가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대로 발송하자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사진을 빼고 다시 인쇄를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. 결국 참모들이 수소문 끝에 사진작가를 찾아냈는데 그 사진작가는 무명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자신의 사진을 사용해 이미 포스터 수백만 장을 만든 걸 알면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.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회의가 오가던 중 그 작가에게도 이력이 될 테니 이것은 명예스러운 일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죠. 축하합니다. 작가님의 사진이 우리 대통령 후보 홍보 포스터에 사용될 최우수 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라고요.
이것은 대단한 영예이며 이제 그 사진이 전국 방방곡곡에 게시되면 유명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말도 잊지 않았죠. 그녀가 말하는 네 번째 포인트,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입니다. 앞선 일화는 상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성공하고 싶다는 기대 심리와 인정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. 현재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.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?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된다. 유럽의 상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툰드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원주민과 교류하며 사냥도 배웠죠. 하루는 상인 중 한 사람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늑대가 따라왔습니다. 위협을 느낀 상인은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게 되죠.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늑대가 4마리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많이 고기를 던져주었고 그때부터 늑대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. 결국 유럽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쫓겨납니다. 배고픈 늑대에게 사람을 따라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이유에서였죠. 어떤 이는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내어주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격이 있고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. 협상이라는 건 양쪽 모두 만족할 때 진정한 협상이 됩니다.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5번째 포인트,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스스로의 격을 높여라.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. 영화 부당거래 명대사죠.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지켜준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책 속에는 그 밖에 정말 다양한 꿀팁들이 담겨져 있는데요. 결국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요?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? 책에서 말하는 행복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. 무언가 누군가와의 협상에 앞서 그와 나 사이의 공평한 행복 찾기를 고민해 본다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협상이 좀 더 쉽게 명확한 해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.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.